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오늘은 이제 통합과학, 인문계열과 그 다음에 교육계열, 그러니까 좋은 주제가 무엇인지 그 점 말씀드릴까 해서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부분 제가 이제 고1 때 아이들은 이제 과학, 사회 다 듣잖아요. 그거 뭐 선택과 거기 보통 이제 과목으로. 근데 항상 그러거든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들 상담에 들어오면 이런 좀 말들 굉장히 많아요. 뭐 진로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학교에서는 진로와 관련된 수행평가를 작성하라는데 정말 난감해요. 왜냐하면 꿈이라는 건 바뀌거든요.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계열별로 두드러지게 나타내라 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인문계열과 교육계열 학생들 그렇다고 해서 과학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과학 과세특을 포기하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연 여러분들에게도 그래도 인문적인 소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다음 우리 교육계열 학생들에게도 교직자로서의 자질을 보여줄 수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 방송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원소의 왕국 저자 피터 애킨스는 분자 성질을 양자 역학적으로 설명하는 연구에 몰두해 화학의 난해한 내용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원소의 왕국의 정보와 제도에서는 원자 번호와 원소의 특성 사이의 관계, 그리고 원자의 구조와 결합 등을 왕국의 제도와 행정 정책에 어떻게 비유하는지 조사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재미있는 주제 같아요. 그러니까 원소의 왕국에서도 정부와 제도가 있다고 그 원소의 왕국 저자 피터 앵기스가 말했는데 행정 정책이 어떻게 비유되는지. 근데 이런 점 정말 그 산뜻하겠죠. 그러면서 과학적인 것을 딱딱하게 이 주제 같은 경우는 과학을 보통 이제 사람들 딱딱하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과학을 딱딱하게 보는 게 아니고 누구나 좀 재미있게 좀 과학을 아이가 배워 여러분이 좀 습득했구나라는 점을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페네르코트와 자 레이보 레슨의 무슨 책이 유명하죠? 역사를 바꾼 17가지 화학 이야기가 나오죠. 정말 우리 이 화학 학생들이 이점 꼭 읽으셔야 되겠죠. 근데 역사를 바꾼 17가지 화학이어서 포도당과 같은 유기화합물이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되는 역할을 하는데 이로 인해서 발생하게 될 문제점들을 조사하고 설탕과 면직물 생산을 위한 인간의 비뚤어진 욕망 쪽으로 여러분들의 조사를 나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역량을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를 바꾸기 위해 7가지 한 가지 이야기, 보시면 이제 화학 이야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통 이제 독서를 보잖아요. 제가 아이들 독서 활동상을 보면 일단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일단 대학교가 들어갈 때 독서 활동 상황은 이제 블라인드 저렇게 반영이 안 된다 치더라도 여러분들 그 점 기억하셔야 되겠죠. 블라인드 친다 하더라도 그래도 과세특에는 그 책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인문계열 자연계열 학생들 쭉 보면 인문계열 학생 같은 인문계 쪽 책만 그 이렇게 거기 쏠림 현상이 있고 자연계열 학생은 자연계열 현상 쏠림 현상이 있어요. 근데 독서는 1학년 때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1학년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비율로 따지자면은 이제 과목별 독서를 6이나 7, 그 다음에 진로와 관련되는 거 3이나 4, 이거는 6대 3, 6대 4 아니면 7대 3 비율로 책을 읽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문계열 학생이라고 해서 과학책 안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역사를 바꾼 17가지 화학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과학적인 역량도 보여줄 수 있고 호기심도 보여줄 수 있을 뿐더러 여러분들의 인문적인 소양도 관심 있구나라는 점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책이다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왓슨이 DNA 구조를 규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 무슨 책이 있죠? 바로 이중나선이라는 책이 있죠. 그러면 이중나선을 읽고 나서 이중나선 구조를 발견하기까지의 연구 과정을 조사하고 DNA 구조의 발견이 인류의 미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 이것도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과 무생물 사이 저자인 후쿠오카 시니치, 이 후쿠오카 시니치가 이제 생물과 무생물 사이에서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생물과 무생물 차이를 알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분자 생물학의 세계를 과학적 사유와 문학적 감성으로 풀어냈어요. 그러면 이 책을 읽고 나서
생물과 무생물을 구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생명관의 변천과 함께 조사하는 거 좋은 주제가 될 수 있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2015년 퓰리처상 수상작인 콜버트의 무엇이 있죠? 여섯 번째 대멸종은 인간의 엄청난 속도로 대멸종을 이끌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읽고 나서요, 인류가 왜 그리고 어떻게 지구를 이러한 상황으로 만들었는지 조사하고 보고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본 베스킨의 아름다운 생명의 그물이 있어요. 근데 이본 베스킨의 아름다운 생명의 그물은 생물 다양성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제정한 생태계 보고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논문에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보고서를 읽고 나서 인간의 무분별한 파괴로 인한 생물 다양성 감소가 지구 환경의 건강과 기능에 어떤 위험을 주는지 조사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번 베스킨은 지금 생물 다양성에 관한 생태계 보고서인데 지금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하겠단 말이에요. 다양성 감소가 무엇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네, 지구 환경과 건강과 기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점을 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수행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칠라프 스밀의 에너지란 무엇인가는 인류가 에너지와 함께 온 역사부터 시작해서 미래의 에너지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래서 책을 통해서 에너지와 우리 일상생활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에너지 이용에 어떤 역사적 경로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정말 좋은 주제가 될 수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 역사하게 되면 역사를 접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하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책을 읽어라 그러면은 지금 그냥 역사 연대순으로 있는 책도 있는 반면에 또한 요즘 제가 좀 즐겨 읽는 책이 하나 있거든요. 이 책이 목이라는 책을 제가 좀 즐겨 읽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목이라는 책이 왜 정말 재밌냐면 시간 가는지 모르고 읽고 있는 책인데, 모기가 그러니까 정말 인류 처음부터 해서 지금까지 모기가 어떻게 인류의 역사와 함께 모기가 현재까지 오게 됐고, 모기가 과거부터 인류 역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데 지금까지 역사에 현재까지 어떤 영향을 주고 미래로 어떤 역사를 줄 것인지, 이처럼 역사를 푸는 건 재밌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에너지 같은 경우도 인류 에너지와 함께 어떻게 역사가 발전했는지 이렇게 읽는다면 여러분들 과학적인 소양도 보일 수 있겠죠. 또 무엇을 보일 수 있을까? 네, 맞습니다. 역사적 인문학적 사고력도 보일 수 있는 좋은 책이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소재가 있어요. 이제 다양한 신소재 중에 신소재가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정해셔가지고요. 신소재의 특성과 개발 과정만 조사하시면 안 되겠죠. 그 신소재의 특성과 개발 과정을 조사하시는데 그 신소재가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제 신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일상생활도 좋고요. 또 이제 섬유질과 같은 신소재는 이제 좀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정말 활용 도움을 주시는 신소재가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좀 말라리아가 심하고 체체발인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어떤 신소재가 좋을 것인지도 활용하는 보고서 매우 좋겠죠. 그러면은 인류에도 보여줄 수 있고 어떤 복지, 여러분들의 사회적 복지, 그 다음에 지구에 대한 복지 개념도 여러분들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등과 같은 화산 지진 발생지 위치, 그 다음에 판의 경제 유형을 지도에 표시하고 화산 및 지진 지형을 활용하는 인간의 모습을 조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점을 조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는 생명 시스템을 이루는 단위로 생물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생명 현상이 일어납니다. 세포 내 정보 흐름 관련 역할놀이를 통합니다. 역할놀이를 통해 유전자의 정보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해하고 이 과정을 통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동일한 유전 암호를 사용함으로써 생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원리, 이런 점을 조사하는 것도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두세 가지의 다양한 재료를 통해서 천연 지시약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 활용해서 우리 주변 용액의 산성과 염기성을 알아보는 실험을 수행하는 그 과정을 조사하는 것도 교육계열 학생들에게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관찰되는 생물의 다양성 정도를 바로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생물 다양성을 주제로 모의국제환경총회를 실시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그 다음에 저개발국의 모든 입장을 반영하는 생물 다양성 협약을 만드는 활동, 이 활동은 어떨까요? 정말 이거 정말 모의국제환경총회 실시해서 생물 다양성 협약을 만드는 활동을 했다라는 생활 기록부를 제가 들어본 적은 매우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활용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오늘은 좀 방송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인문계열만 한 게 아니라 인문계열과 교육계열 여러분들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 시간이 좀 길어졌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에서 진로를 관련했으면 활용하시고 응용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응용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반드시 심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